안녕하십니까, 해븐이 정한사입니다. 6주간의 교회 음향학교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의 평가서의 질문들과 그리고 의견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68님께서 키프레임을 2초로 설정해놓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자체에서 오류가 계속 없어지지 않아서 이게 단순 유튜브 오류인지 아니면 송출하는 프로그램 오류인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유튜브의 관제센터에 그 영상의 밑에 보면 메시지가 떠요. 그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키프레임이 어떻다, 전송 대역폭이 어떻다,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사실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고인데요. 그래도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런데 2초로 설정해놨으면 이게 레퍼런스한 세팅이거든요. OBS 설정에 방송 항목에 보면은 이렇게 권장 스트리밍 서비스 설정 무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OBS를 아무리 정성 들여서 설정을 해놨어도 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튜브 방송에서 설정되어 있는 그 설정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장 스트리밍 서비스 설정을 무시하고 OBS 설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키프레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다면 글쎄요,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보통 4초 이상 키프레임을 설정하면 유튜브에서 경고가 뜨긴 합니다. 사실 설교 같은 경우는 화면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 배경 거의 똑같고 요 입하고 얼굴만 움직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유튜브 설정은 최대 4초 이하로, 그리고 레퍼런스한 설정은 키프레임 2초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3584님, 하나의 모니터에서 OBS로 PPT 송출 시 슬라이드를 어떻게 남겨야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방식은 PPT를 JPG, 이미지 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단축키를 설정해서 넘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식적인 PPT 방식은 아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역시나 PPT를 이미지화해서요. 요 장면 목록에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장면 목록 넘기는 거를 단축키로, OBS에서는 단축키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PPT가 나올 때 단축키를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PPT를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혹은 이렇게 저처럼 컨트롤러 하나 구입하셔도 돼요. 이게 스트림덱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누르는 대로 단축키 설정이 됩니다. 이 아이도 PPT에 대해서 직접적인 단축키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한번 시도해보다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244님, 레벨 미터 체크하는 거 좋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레벨 체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요일 밤 10시부터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거든요. 2부 순서로 교회 레벨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레벨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07님, 강의는 너무 좋았는데 바로 적용해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저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긴 하겠는데, 아시죠? 그날 제가 고구마 소리를 몇 번이나 들어가면서 진행한 거. 사실 유튜브에 OBS 검색해 보시면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 주신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82님, 4888님 강의가 부드럽게 진행되는 점에서 반가운 느낌을 받았으나 교회 음향인 만큼 조금의 고딕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 부분 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5주 동안 조금 쉽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겠구나 싶어서 사실 의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가벼웠던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385님, 장비 연결 그림이 좀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이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급박해서 빨리 지나간 것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구형 컴퓨터 그림이 나오니까 이거 좀 뭔가 싶으셨을 거예요. 이 구형 컴퓨터는 그냥 컴퓨터다라는 거를 좀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런 컴퓨터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냥 OBS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캡처보드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여기 생뚱맞게 무슨 인터넷 장비가 하나 들어와 있죠? 요거는 NDI라는 네트워크를 통한 비디오 송출 장비를 언급했던 건데, 그날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빨리빨리 지나가느냐고.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셀렉터, 스위처라고 그러죠?
거기서 소리를 이 캡처보드로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소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디오 캡처 디바이스, 보통 우리가 오인패라고 그러죠. 오디오 입력 장치를 통해서 또 따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하고요. 여기서 방송을 하려면 당연히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추가 모니터가 있으면 좋다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952님, CBR, VBR 그리고 트루피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CBR은 고정 비트레이트라고 해서요, 우리가 OBS에서 전송 대역폭을 정해줍니다. 보통 FHD 60p는 8000, 그리고 FHD 30 프레임은 6000kbps 정도 설정해 주는데, CBR 같은 경우 고정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화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든 간에 그 대역폭을 일정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VBR은 그거에 반해서 화면이 복잡하면 그 대역폭을 조금 더 사용을 하고요. 화면이 변화가 별로 없이 단순하다 그러면은 화면 영상 압축을 좀 더 해서요, 그 용량을 줄입니다. VBR의 장점은 CBR에 비해서 비슷한 화질이지만 용량이 좀 더 작은 게 장점인데요. 그에 반해서 데이터 값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시간상의 오차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할 때는 이런 CBR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서 트루피크는요,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디지털 신호는 0101 이런 값들의 연속입니다. 디지털 오디오 신호 역시 이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를 표현할 때 우리가 파형이라고 그러죠. 막 움직이는 거, 파형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게 디지털로 입력이 되면 시간이 가면서 요만큼 파형에 대한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디지털은 이렇게 계단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황에서 0dB 풀스케일에 도달하지 않으면 디지털 신호는 피크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신호를 스피커에서 울리려면 앰프를 통해서 아날로그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검은 막대기는 디지털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아날로그로 신호로 하면은 이렇게 파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디지털 신호 두 개를 아날로그로 변환을 했더니 요 꼭대기를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아날로그로 변환할 때 이 부분은 피크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것을 트루피크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긴 했었던 게, 보통 작업하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유튜브에서 이 트루피크를 알아서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1 트루피크, 요걸 모르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디선가 1dB 안팎에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요 1dB의 변화로 인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유튜브가 자꾸 소리를 바꾼다,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피크가 안 치지만 아날로그 신호는 피크가 치는 것을 감안해서 전체 레벨을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요게 트루피크를 감안한 피크 처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는 -1dB 트루피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번호로 확인 못했는데요, 장면 1, 2, 3 운영하고 있는데 장면 4를 추가해서 카메라를 잡으려고 하니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카메라는 하나이고 장면마다 그 소스를 계속 활용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2의 비디오를 복사해서 장면 4에 붙여넣기를 했는데, 자르기를 하면 2의 비디오도 같이 잘린다고 하셨어요. 한 카메라를 여러 장면에 잡는 게 원래 안 되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요거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면은 풀 화면으로 보고 하나면은 구석에다 놔서 이렇게 화면을 좀 줄이고 싶어요. 화면을 줄여서 모양을 변형시켜서 요 다른 장면에다 넣어놓고 싶다는 얘기신데, 요거 속성을 따라갑니다.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카메라 1을 장면 2에서 카메라 1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소스 목록에 추가를 해서 카메라 1을 또 하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카메라 1이지만 두 개의 소스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카메라가 추가되면 이 OBS는 장면이 변한데도 그 다른 장면에 있는 소스들을 활성화시키고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면이 변환됐을 때 바로바로 화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비활성화 시켜 놓으면 장면이 변환될 때 꿈뻑하고 조금 있다가 화면이 나와요. 그렇게 장면들의 소스들이 많아지면 컴퓨터가 부하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잘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뀐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장면 4를 추가해서 카메라를 잡으려니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밖의 내용입니다. 사용 설명과 예제, 구체적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돌발 상황, 영상이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면 카메라 전원부터 캡처보드, 그리고 OBS 오류, 뭐 분석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되게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음향 학교에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들이 올라오리라 생각합니다. OBS의 영상 음향 용어들이 어려웠다. 그 밑에 생소한 부분이라 집중이 힘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OBS 프로그램 자체는 그냥 영상을 송출하는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여기에 설정은 음향을 알아야 되죠, 영상을 알아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멀티미디어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OBS를 활용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데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략한 세팅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OBS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향 전체, 영상 전체를 아우르고 공부를 하셔야지 OBS가 좀 더 쉬워집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보셨지만요, 수많은 부분들을 막 다 넘겼어요. 네, 그 부분들 다 일일이 설명하면 아마 더 어려웠을 겁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초보인데 빨리 진행돼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네, 시간상 제가 말이 빨라서 고구마를 좀 외쳤던 게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좀 더 편하게 천천히 그리고 여유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봐가면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봐가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했던 거 훨씬 많이 부족했는데 제가 아시죠? 제가 항상 예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장비, 뭐 예를 들어서 X30이라고 하죠. 디지털 믹서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 버튼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저 버튼은 저렇게 쓰는 것이고요 라고 설명을 하면 그게 되게 지루하고 어려워요. 뭐 데시벨 나오고 뭐 레벨, 게인, 컴프레서, 리미터 막 단어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음속에 원하시는 거는, 아니 이 장비를 갖고 당장 문제없이 사용하면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단 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 1에다 두세요, 요거 3에다 요거 3에다 두세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게 그때 그 뭐였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론 그리고 장비 사용법을 알아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OBS를 잘 쓰려면 메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메뉴에 단어들이 또 어렵고, 단어를 또 이해하려면 이론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웠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교회 음향학교에서 좀 더 소통을 하시기로 하고요. OBS나 음향에 관련된 얘기는 제 유튜브 채널 해븐이 정간사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븐이 정간사였습니다. 안녕. 뿅.